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예고편을 남기고 떠나셨잖아요. 투비 컨티뉴드 하겠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주실 겁니까? 저저번 주부터 시작됐죠. 네. 엔비디아 얘기를 했고, 엔비디아가 이제 그 너무나 압도적인 GPU의 성능을 뽐내다 보니 배짱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너무 지금 비용 부담이 큰 이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엔비디아가 쿠다라는 생태계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파헤치고 들어가기가 힘들 것이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만약에 그 빈틈을 AMD나 뭐 아까 말한 유수의 IT 빅테크 기업들이 만약 치고 들어와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깎인다고 한들, 그것을 만들어주는 TSMC는 누가 점유율을 올리던 자기가 다 맡아서 생산을 하니까 TSMC가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갑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그 위에 또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토르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예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원과 엔드게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그것도 10년이 돼가지고. 근데 이거 한 1,300만 원 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 보셨죠. 4분의 1을 받기 때문에 네. 그렇죠. 웬만하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토르가 타노스한테 당해가지고 애꾸눈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주를 막 떠돌다가 망치도 잃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노스를 이길 무기를 만들려고 스톤브레이커라고 거기서 번개가 나오는 도끼를 만들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 도끼를 만들어주는 무기를 만들어주는 난 그러하면 되거든요. 키 작으신 분이 계세요.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죠. 그 반지의제왕에도 나오잖아요. 되게 키 작은 배우고 다 맡으신 분. 원래 태어날 때부터 외소증이세요. 근데 그 배우분이 대장장이로 나옵니다. 그 대장장이를 찾았어요, 토르가. 그래서 이제 무기를 만들러 갔는데 그 무기를 만드는 도구가 타노스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다 고장나 있어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어떻게 전력을 끌어와가지고 그걸 돌려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기서 갑 오브 갑은 뭡니까? 뭐죠? 자, 토르의 머릿속에는 무슨 설계도가 있었죠? 타노스를 무찌를 수 있는 스톤브레이커 설계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설계도대로 생산을 해줄 능력이 토르는 없어요. 싸우기만 잘할 뿐이죠. 그걸 만들어주는 대장장이가 바로 TSMC겠죠. 토르가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애플이겠죠. 그럼 TSMC를 찾았는데 문제는 대장장이가 갔는데 그 도구가 고장나 있어서 못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도구가 없으면 대장장이도 쓸모가 없는 거죠. 여기서 ASML을 그 도구에 비유할 수 있겠죠. ASML의 EUV 장비가 없으면 대장장이도 생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고, 토르는 최종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설계도대로 스톤브레이커를 만들 수 없으니 그냥 애꾸눈으로 패배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ASML의 EUV 장비를 가진 ASML이 갑 오브 갑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슈퍼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밸류체인상 세트 업체, 반도체 세트 완성업체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재 부품 장비 회사가 따라오니 그걸 을로 구조상 알고리즘상 표현을 하지만 이 어떤 지위로 봤을 때는 슈퍼을도 아니고 갑 오브 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ASML이 이 3주를 지난 이 세 번째 주에 하는 얘가 가장 위에 있다. 예를 들어 아까 엔비디아가 뭐 아까 전에 쿠다의 생태계 때문에 뭐 구글이든 뭐 애플이든 뭐 치고 와봐야 엔비디아 생태계가 안 깨진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엔비디아가 GPU를 설계를 했는데 설계도대로 만들어줄 TSMC가 생산을 안 해주면은 그 설계도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질 설계도일 뿐이고, TSMC도 그거를 설계도대로 생산하려고 해도 ASML의 EUV 장비가 없으면 엔비디아 머릿속에 있는 그 설계도를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오고 갑은 ASML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뭐 AMD의 침투 때문에 빠지거나 구글의 침투 때문에 빠지면 TSMC가 오를 것이고, TSMC가 또 빠지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치고 올라가서 TSMC의 점유율이 빠져서 TSMC 주가가 흔들리면 ASML은 또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이거 구하려고 난리를 치니까 결국에는 타노스를 이길 무기를 만들 세계에서 유일한 그 도구, 그거를 갖고 있는 자, 그게 갑 오브 갑이겠죠. 그럼 이 갑 오브 갑 ASML의 최근에 중국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뭔가요? 네, 그 전에 이제 글씨를 한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이후에 빨리빨리 쓰죠. 자기 이름을 쓰는데 네. 처음에는 펜을 짧게 잡고 쓰세요. 네. 짧게 잡고 빨리 씁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크게 써주세요. 네. 아, 저 크겠어요? 악필입니다. 참고로. 저 알겠습니다. 되게 악필이에요. 소장님께서 자, 방송 그거 정말 쓴 거 맞아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짧게 잡고 쓴 거죠. 네. 자 이번에는 끄트머리 잡고 써보세요. 네. 끄트머리 잡고 써보세요. 일부러 못 쓸 필요는 없어요. 네, 둘 다 악필이어서 둘 다 악필인데요? 자 끄트머리를 잡고 쓴 겁니다. 뭐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요? 저 열심히 썼어요. 자 어쨌든 자 네. 여러분도 다 써보세요. 끄트머리를 잡고 글씨를 쓰면은 잘 써집니까? 끄트머리를 잡고 잘 안 써지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쓰려면 다시 한 번 써야죠. 다시 한 번 제대로 써야죠. 그래도 안 써지면 또 쓰고 계속 써야죠.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효율. 지금 이건 A4 용지로 하니까 이런 거야 뭐 그냥 버리면 되죠. 이거 그냥 10원도 안 하는데 그래도 환경 아껴야 돼요. 이면지 쓰셔야 되는데 자 이게 종이랑 펜으로 비교를 했지만 실제 만드는 공정은 종이랑 펜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지금 위에서 조명이 엄청 세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조명 빛으로 쏘는 것 그 공정이 노광 공정이죠.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빈 마스크가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면 여기 회로도가 그려진 거를 포토 마스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빛을 쏴가지고 이거를 여기에 투과를 시켜서 이 밑에 웨이퍼에다가 비춰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비유한 게 짧게 잡고 쓰는 게 파장이 짧은 EUV 장비예요. EUV 장비는 미세하게 한 방에 끝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파장이 긴 DUV 심자외선 장비는 한 번에 제대로 그리지 못하니 여러 번 그려야겠죠. 그걸 패턴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더블 패터닝, 무슨 트리플 패터닝 여러 번 그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까 A4 용지 예를 들었지만 이건 A4 용지가 아니라 블랭크 마스크에다가 회로도를 그리면 포토 마스크가 되는데 이 블랭크 마스크 한 장이 억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그리면 오염이 심하게 되겠죠. 빛으로 쏘니까 계속 오염이 심하고 낡겠죠. 이거 맨날 갈아 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를 다들 노리는 거죠. 근데 아까 지금 질문이 원래 중국 비중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뭐 여러분들 뉴스로 접하신 거를 다 기억해 보시면은 네덜란드 ASML한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뭐 네덜란드가 굴복은 안 했는데 거기서도 갑이더라고요. 미합 중국의 천조국의 대통령이 말하는데도 네덜란드는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중국 매출 비중 높은데 왜 우리를 맘대로 그렇게 하냐 갑자기? 그렇죠? 워낙에 갑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바이든도.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치포 동맹이나 뭐 이런 거를 꾸리면서 ASML도 그런 쪽으로 가는 뉘앙스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이 ASML의 EUV 장비를 중국 수출을 막아버렸죠. ASML도 동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아까 전에 펜을 길게 잡고 그리는 거와 같은 원리인 파장이 긴 예전의 장비인 DUV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DUV도 내년 1월 1일이면 수출 금지를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거라도 지금 긁어 모아가지고 사재기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큰일 나요. 이 끝으로 잡고 쓰는 그 행위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제. 펜을 뺏겨버린다. 펜을 어떻게 그릴 거예요 이제 회로도를.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폭증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 매출을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사재기를 막 해요. 그런데 7나노급 반도체를 제조하려면 ASML의 EUV 장비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단순히 이 DUV 장비만으로도 설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야 너네는 EUV 장비 가지고 스톤 브레이커 만들었네. 야 우리는 저기 어디 구석대기에 처박혀 있는 먼지 쌓인 그 도구로 너 토르랑 똑같은 성능의 스톤 브레이커 만들었어. 중국이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수율을 말하지 않죠. 수율.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그게 아니라 바보야 중요한 건 수율이야. 왜냐면 예를 들어 100장을
100장을 찍어냈는데 그중에 50장을 버린다면 얼마나 이 비효율적입니까?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지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EUV 장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미세 공정에서 나오는 수율이 80% 90%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5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추가 되는데 안 밝히죠. 중국은 원래 그런 거 밝히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 약점을. 그래서 일단 이것만 밝히는 거죠. DUV 장비로 7나노급 반도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이거는 지금 약간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원래 중심이었던 메모리 반도체 D램 같은 경우에는 14나노, 13나노 이 정도 가고 있고 이제 D램도 10나노대로 접어들어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건 위로 쌓는 거니까 고단화. D램은 이 선폭이 좁아진다. 선폭의 미세화.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위로 쌓는다. 고단화가 이루어진다. 이러는데 이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쪽은 이거잖아요. 기억 장치잖아요. 뭐 기억 장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컴퓨터의 CPU, 뭐 인공지능의 GPU, 이 모바일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건 두뇌잖아요. 그게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거든요. 두뇌가 아무래도 조금 더 뇌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더 미세한 부분이니까 여기가 더 미세한 공정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3나노, 2나노, 1나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7나노급 반도체를 원래 EUV 장비로만 가능한데 DUV 장비로 7나노급 반도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넣냐면은 이 그 화웨이의 최신 폰에다가 이걸 탑재해서 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홍보하는 거죠. 야, 너네는 EUV 장비 그거 비싼 거 가지고 2, 3천억 원짜리 사가지고 너네 그 7나노급 만들었지. 우린 DUV 장비로 이거 만들었거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EUV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경쟁은 꾸준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 못했지만 뭐 네. 그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장비빨이 안 되니 그럼 뭘 해야겠어요? 사람 빼가는 거죠. 우리 쇼트트랙에서 나오잖아요. 쇼트트랙에서 기술이 떨어지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조금 선력 떨어지는 선수를 싹 다 사가서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이러면서 인력을 다 데려가서 감독으로 앉혀버리죠. 그거잖아요, 지금. TSMC랑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그 사람을 SMIC,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이 CEO로 앉혀가지고 아까 전에 DUV 장비로 7나노급 반도체 칩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민청 설립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거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요즘에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하고 똑같은 걸 갖다 중국에 세워버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인력을 받아들일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DUV로 어쨌든 인력까지 그렇게 충원하고 만들어내긴 냈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얘네는 뭐 알아서 뭐 어떻게든 살아남겠죠. 중국도 살아남겠죠. 근데 EUV 장비 쪽에서는 이제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죠. 나름. 왜냐하면 그동안 TSMC랑 삼성전자 그냥 뭐 삼성전자도 아니죠. TSMC가 이 거의 ASML이 그동안 EUV 장비를 만든 거의 절반을 가져갔어요. 나머지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나눠 먹는 격이었고 삼성전자는 지금 EUV가 40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누가 뛰어들었습니까? 인텔. 저번에 말했죠. 인텔이 원래 CPU 시장에서 야 내가 뭐 가비했는데 갑자기 엔비디아랑 AMD가 야 내가 옛날에도 너보다 키는 컸다 이러면서 거꾸로 막 그 반역을 하려고 하니까 인텔이 우왕좌왕하면서 나 파운드리도 할래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삼성전자 파운드리나 TSMC가 지금 둘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우리가 너네보다 더 잘해 하면서 갑자기 1.8나노를 한다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1.8나노를 하려면은 뭐 그게 배짱인지 진짜 실력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EUV 장비 있어야 돼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죠. 인텔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밀을 숨기고 있다가 그렇게 진짜 표현한 대로 그렇게 치고 나오던지 아니면 TSMC가 수성을 하던지 삼성전자가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TSMC 점유율을 많이 깎아 먹던지 그거 다 상관없이 새 기업이 전부 다 EUV 장비 없으면 안 돼요. 그 뭐든 누가 죽든 누가 살든. 그러니까 얘네 셋이 지금 이걸 달라고 난리가 난 것이고 자 지금 일단은 뭐 우리나라 저기 뭐 엑스포 안 된 것은 안타깝지만 그쵸. 바로 또 일정이 이어집니다. 지금. 순방. 그렇죠. 순방이 계속 이어져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반도체 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를 가죠. 네덜란드. 지금. 영국 다음에 네덜란드를 갑니다. 지금. 근데 네덜란드를 가는데 또 중요한 게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물론 엑스포 때도 있었는데 이재용 회장은 지금 그 법원의 문제 때문에 거긴 참여를 못했으나 네덜란드 갈 때는 이 두 분이 가신다는 거죠. 동행을.
너무나 중요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죠. 삼성전자와 SK그룹의 회장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ASML의 회장님과 만날 가능성이 지금 100%인 것으로. 그리고 여기서 뭐 읍소할 것은 당연히 EUV 장비 좀 빼달라. 1년에 겨우 50대, 60대 만드니까 어거지로 지금 뽑아서 60대가량 만드는데 그거를 TSMC가 반을 가져가고 인텔이 또 뛰어들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나눠 먹어야 되니 나눠 아까 그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 도구를 못 가오면은 대장장이도 손을 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네덜란드 순방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여기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얼마나 수완을 발휘하여 마음을 어떻게든 사든 뭐 밥 한 끼 하면서 사진 찍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밥 한 끼 안 하고 사진도 안 찍어도 나중에 EUV 누가 많이 빼왔느냐가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순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아까 중국이 스스로 뭐 DUV로 무슨 뭐 우여곡절 속에 뭘 하고 그거는 그쪽의 또 일이고 이 지금 EUV 장비 쪽에서는 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국을 배제한 가운데 나머지에서 또 추가적인 그 주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EUV 장비의 인기가 굉장히 계속해서 폭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려면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노력이 지금 글쎄요. 지금 어떤 노력이 열심히 그걸 뭐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ASML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 보니까 저기 쓰고 있더라고요. 그 구글 건지 뭔지 모르는데 쓴 다음에 그 저기 있죠. 뭐라고 해야지? 그 게임 있잖아요. 게임. VR? VR 게임. 네. VR 게임식으로 훈련을 시켜줘요. 지금 ASML에서 우리나라에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ASML의 본사 직원이 파견 나와서 우리나라 그 직원들한테 ASML 코리아 직원들한테 그걸 전수해주고 있는데 그걸 쓰고 이 실제 같이 VR로 지금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ASML도 우리나라에 마음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오렌지 군단이라고 축구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네덜란드가 오렌지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비중보다 ASML의 장비를 수출하는 비중이 커요. 네덜란드 전체 수출액의 40%가 ASML의 장비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ASML도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는 없죠. TSMC에 그동안 많이 줬지만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 가서 강하게 구애를 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닝 센터나 이런 거 올 때 우리가 텍사스에 뭐 삼성전자 공장 많이 세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그리고 부지를 엄청나게 제공을 쉽게 해줘요.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ASML에게 해준다면은 그렇죠. 뭔가 반대 국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브 앤 테이크니까요. 근데 문제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뻐라 한들 빼주려고 해도 많이 빼줄 수가 없다는 거. 그거는 TSMC가 그 선점한 부분을 확 올리기가 힘들다. ASML이 EUV를 갑자기 느닷없이 2배로 더블로 100대를 뽑아내면 모르겠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그래서 아무리 이쁘게 보인다고 한들 파격적으로 올리기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다만 지금 40대로 추산이 된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2025년까지 100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오, 거의 2배나 넘네요. 이게 그렇죠. 2배도 중요한데 100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0대에서 보통 10% 정도는 테스트.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사이클이랑은 상관없이 10% 정도는 새로운 테스트에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제품을 양산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테스트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 100대를 갖게 되면 10대는 테스트에 쓰면서 남들보다 앞서서 SK하이닉스나 인텔에 비해서 인텔이나 SK하이닉스가 100대를 지금 보유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10대를 삼성전자는 100대를 확보해서 10%를 계속 테스트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무슨 1나노 밑으로 0.8 막 0.7 나왔을 때 테스트를 미리 했기 때문에 수율면에서 앞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대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그것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선폭 미세화가 더 진전이 되면은 ASML에 이제 새로운 장비를 얻으려고 각 업체들도 더 혈안이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갑오브 갑에 갑오브 갑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스톰 브레이커를 만드는데 타노스뿐만 아니라 타노스보다 더 위에 있는 원래 그 1등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탑티어가 작가. 작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마블의 작가가 1위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느 정도냐면 마블의 작가도 물질을 수 있을 정도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이 NA EUV라고 이거는 2나노 이하 미세 공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텔이 갑자기 느닷없이 1.8을 한다고 나섰습니다. 10나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업체가. 근데 뭐 진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에 3나노 2세대, 2025년에 2나노, 2027년에 1.4나노. 삼성전자가 2027년에 1.4를 가는데 인텔이 1.8을 바로 한다는 게 믿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요. 뭐 인텔이 하던 삼성전자가 하던 삼성전자 우리나라니까 상관있긴 한데 뭐 점유율을 누가 높인지 누가 여기서 누구의 논리가 많은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 입장에서 상관이 없냐면 ASML 주주 입장에서 상관이 없어요. 누가 하든지 우리 장비 쓸 건데. 그러니까 여기 2나노 이하급 어차피 중국은 이제 받지도 못하고요. 심자에선도 안 준다는데 지금 이거 신규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이 NA EUV 장비 이거를 인텔에 처음 납품을 한다고 해요. 인텔이 어쨌든 이거는 먼저 가져갔는데 어쨌든 TSMC 삼성전자도 이거에 혈안을 지금 혈안이다 다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ASML은 지금 이 부족 사태에 심히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장비가 양산되려면 2026년이나 2027년이 돼야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1년이 걸려요. EUV 장비를 받으려면. 계속해서 이 기간은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니콘이나 캐논이 있는데 우리 카메라로 유명하죠. 그렇죠. DSLR 카메라. 니콘이나 캐논이 여기 경쟁사예요. ASML에. 근데 ASML이 거의 80%, 85%고 얘네가 10%대를 나눠 갖고 있거든요. 니콘이나 캐논이. 니콘이나 캐논이 무슨 막 정말 크리티컬한 뭐를 내놓지 않으면 그렇죠? 이 당분간 ASML의 이 우위는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께서 그러면 소장님 지금 ASML 사야 되나요?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오, 사야 되죠. 오, 사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기준이 뭐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인데 저는 기술적인 기준을 정했어요. 네. 저는 그냥 보조지표, 과열지표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담스럽다는 게 뭐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뭐 RSI 보조지표 기준으로 80 이상을 간 거는 신규 매수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어요. 엔비디아는 지금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TSMC랑 ASML은 이제 월봉 쌍바닥을 그리고 이 70에도 닿지 않는 보조지표 과열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뒤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하락의 핑계를 찾기 위해서 AMD의 도발, 혹은 무슨 뭐 애플이나 무슨 다른 구글이나 테슬라의 어떤 약진,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지만 사실 타이밍상 보면은 엔비디아가 고점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고 갖다 붙인 격이 많아요. 그걸 굳이 설명하면 지식은 좋아지는데 우리는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지금 타이밍은 엔비디아에서 수익이 많이 난 사람은 글로 옮겨가는 게 좋은 거고 혹시 엔비디아를 놓친 사람이면 엔비디아를 굳이 찜찜한데 그 고점에다 어거지로 물기보다는 TSMC나 ASML로 가는 게 편한 거죠. 그럼 TSMC랑 ASML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요?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나요? 네. 일단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논리대로라면 ASML을 선택해야겠죠. 아까 말한 대로 토르가 아무리 멋있는 무기를 설계도를 그려든들 대장장이 없으면 못 만들고 토르가 대장간에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 못 만들어요. 그리고 대장장에도 도구가 없으면 뭐 합니까? 가가지고 뭐 북치겠어요? 그렇죠? 결국에 도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리즘 그 밸류체인상 의리이기 때문에 부품이죠. 장비니까 저기잖아요. 의리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갑오고 갑이죠. 그리고 이번에 아마 네덜란드 순방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 정부도 뭔가 우리 항상 그 단짠단짠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정권에 대해서 무슨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단짠단짠이니까 단 거 먹다가 짠 거 생각나고 단 거 먹다가 짠 거 생각나고 그리고 다리 차면 기울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사실 잼버리 엑스포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확률상 영국 네덜란드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시류 쪽에서도 아마 그런 거를 좀 대입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재용 회장도 좀 위기에 또 처하셨잖아요, 지금 법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풀려서 좀 삼성전자에게도
좀 유리한 고지를 따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순방길이 잘 풀려서 호재로 작용하고 엔비디아 고점에서 놓치신 분들은 TSMC와 ASML이 그 대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주간의 이 토르 편을 이렇게 마쳤는데요. 결국 갑 오브 갑은 ASML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저는 토르보다 아이언맨을 좋아합니다. 아이언맨 편도 있나요? 네. 아이언맨 편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럼 아이언맨 팬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설명 잘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어려운 감사합니다. 거를 쉽게 설명했다고 했는데 어려운 설명이라고 해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